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C샵을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SD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링크드 리스트의 add last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꼴랑 그거 하나 만들고 30분 다 썼습니다.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서 더 안 익숙한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죠. 물음표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C샵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그 진짜 크게 아주 무식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그냥 난폭하게 다루면요, 뭐 난폭하게 다루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난폭하게 다루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값과 참조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값이라는 건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모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값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제로 치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콘솔에 x를 넣어서 여러분 3이 나왔다. 여러분 x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값이 툭 나와요. 여러분 값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거나 지금 당장 즉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값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x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막 OXFF 0477 뭐 이런,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참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값은 메모리에 여러분이 쓰시는 삼성전자 메모리에 기록돼요. 3 이렇게 기록됩니다. 3, 4 이렇게 값 자체가 그냥 기록돼요. 대부분의 참조 값들은 메모리에 있는 주소 값들을 가리키는 경향성이 있어요. 주소 값을 가리키거나 주소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특정 객체의 시작 주소,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객체의 시작 주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조가 왜 참조냐면 X를 읽으면 요 메모리 어느 번지에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메모리 주소가 됐든 객체의 시작 주소가 됐든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 여기서부터 또 한 번 더 뭔가를 해서 값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한다고 해서 참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물론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CS를 전공하면 이렇게 암기하고 있다가 혹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혼나겠지만 저희는 지금 전문적인 그게 아니고 감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값은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게 없어요. 값이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없다,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값으로 되어 있는 건 특정 식에 의해서 계산 결과가 됐든 처리 결과가 됐든 반드시 뭐가 나와요. 그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와요. 여러분 근데 참조는 주소잖아요. 주소니까 어디 가면 참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는데 와가지고 혹시 땡땡이님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 지금 현재 어떤 애도 어떤 주소값도 참조하고 있지 않아 라는 뜻에서 여러분 뭘 하냐면 null이라고 하는 걸 써요. null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한 60년대쯤에 소개된 걸로 아는데 null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null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참조할 때 참조 대상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메모리 갔는데 그런 애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토니 호어라고 하는 되게 저널적인 분께서 야 이거 내가 예전에 널이란 거 만든 거 꽤 큰 실수였던 것 같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더 나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던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후로 많은 언어들이 널 참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널은 뭐 없으면 널 값을 넣자라고 얘기했어요. 없으면 널을 쓰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C# 8.0에서부터 널 참조를 기본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널 값 넣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조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랑 마찰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8.0에서 너를 사용하지 마라, 이게 정책으로 제한됐어요. 지금 이 정책은 스위프트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코틀린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보수적이라는 자바도 지금 이건 다 들어와 있어요. 널 참조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너를 참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음표 기호를 써요. 연산인지 기호인지. 하여튼 물음표 기호를 씁니다. 어떤 파이썬에서는 연산인가로 되어 있을 거고 어딘가에서는 또 기호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기호라고 합시다. 네. 이 연산이라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요. 어쨌든 물음표 기호를 써서 물음표가 있으면 널 참조가 가능하고요. 물음표가 없으면 널 참조가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여기 널 같은 것들이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next 값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이 값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 노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초기 값에는 없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널 값들을 이용을 하곤 합니다. 이거 안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안 쓰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클래식 알고리즘이니까 당연히 이게 2009년 이전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널 값들을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방법이라서, 너를 쓴다고 가정했을 땐 이렇게 물음표 기호를 써서 너를 쓴다 라는 걸 알려준다, 뭐 하여튼 이 너를 쓰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즉 물음표 기호는 널 참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디폴트로 불가능합니다. 널 참조를 하고 싶으면 물음표를 붙이세요. 알겠죠? 이왕이면 안 붙이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다 되진 않으니까 널 참조를 해야 되면 물음표를 붙인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is랑 는는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는는은 변수가 같은 객체를 참조를 하거나, 그러니까 같은 객체를 가리켜야 돼요.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삼성전자 메모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객체가 있어요. x, y가 얘를 가리키면 같은 거예요. 두 개를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아니면 x도 3이고 여러분 y도 3이에요. 이거 값이죠. 값이니까 3이 3이랑 같냐 물어보면 참 거짓을 밝힐 수 있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랑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 형식이랑 문제가 있어요. 3이 int 0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3.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a가 스트링일 수도 있고요. a가 캐릭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거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 두 개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값으로 보면 같습니다. AA니까. 그죠? 그런데 뭐는 달라요? 형식, 타입은 달라요. 이때 형식을 물어보는 게 is예요. 형식을 참조해서 호환되는지 물어보는 게 is거든요. 근데 is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면요, 널 때문에 그래요. is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널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즉 참조 연산자가 널이야? 라고 물어볼 때 얘를 많이 써요. 물론 딥하게 들어가면 뭐 동등 연산자를 오버라이팅을 하니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is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건 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여기서요. 헤드가 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있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뭐 큰 사단은 안 일어납니다.
큰 사단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너를 물어볼 때는 연산자 이지를 쓴다 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세 번째로, 아니 근데 temp.node의 next에 newnode라고 하면 뭐 왜 연결되냐, 이게 뭐 할당한 거지 연결된 거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학교에 있을 때도 이 질문 엄청 받거든요.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노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든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터랑 넥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넥스트는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싱글 링크드 리스트 노드 타입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요 할당식을 들고 내려오면 여기에 할당하는 거죠. 맞죠? 넥스트에 뉴 노드를 할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뉴 노드가 값이에요, 참조예요? 당연히 참조겠죠. 왜냐면 값이 아니에요. 얘 프린트 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 출력될걸요. 어처구니 없이 출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뉴노드 이렇게 출력하면, 여러분 이거 뭐가 출력될까요? 라를 물어보면 뭐 대충 애매한 거 출력되지 않겠습니까? 아, 에러가 나오는군요. 아, 이렇게 손대면 안 되나 보다. 그죠? 화면 잠깐 바꿔서, 여러분 이거 A 한번 출력해 봅시다. A를 한번 출력해 봐요.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여러분 아까 전에 화면 안 바꾸고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요. 이거 출력 한번 해보죠. 테스트 코드 돌리면 출력이 안 되나? 다시 해보죠. 아, 출력이 안 될만 하네요. 이거 A가 출력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출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파일을 하나, 아, 잠시만요. 이런 거 있잖아요. C# 온라인 하는 거. 그죠? 여기에 객체 하나를 만들어 보죠. 봅시다. 일단 간단한 거라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퍼블릭도 필요 없겠네요. 푸 하나 만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나서 A는 new foo라고 하고, 그리고 A를 출력해보죠. A를 출력해보면 여러분 뭐가 출력될 거냐면 그냥 foo가 출력돼요. 즉 아무 값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객체의 클래스명이 그냥 그대로 출력돼요. 얘가 얘를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이 주소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A인 거죠. 여러분 그럼 B 출력하면 당연히 foo가 나오겠죠. 뭐 예외 없는 거 아닙니까? 후후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new node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출력될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뭐가 출력돼요? 싱글 링크드 리스트 노드가 출력돼요. 싱글 링크드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즉 이 값에 next라는 값에다가 이 클래스가 여기 오게 돼요. 근데 클래스가 올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값이 아니니까. 즉 그 클래스를 뭐 하란 얘기예요? 참조하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 자체를 그냥 어딘가에 할당하게 되면 참조하는 게 돼요. 참조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조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뭐.next라고 하는 애가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면 뭐뭐점이란다.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참조하게 돼요. 가리키게 돼요. 왜냐면 넥스트가 얘고 얘가 넥스트거든요. 그죠? 이전에 가리키고 있던 애가 널이었는데 지금은 객체가 바뀌면서 넥스트가 얘가 되고 얘가 넥스트가 되니 얘가 얘를 가리키고 이 친구가 넥스트가 되는 요 상황입니다. 따라서 C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으니까 메모리를 직접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게 여러분 없어요. 그냥 객체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 객체는 다 참조 값들이니까 참조를 활용하면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냥 조금 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렇게 지금 당장 뭐 링크드 리스트에 넥스트 어떻게 들어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몇 번 더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요. 감각으로 알게 된 이후부터는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증빙받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거 닫고요. 요거 한번 보죠 여러분. 뭘 한번 볼 거냐면 GitHub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GitHub에서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뭘 한번 보죠. 찾았다. 이 친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src 폴더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링크드 리스트에 여러분 링크드 리스트 노드는 볼 필요 없고 링크드 리스트만 보면 됩니다. 조금 더 크게를 해서요. 여기 보면 어펜드죠. 어펜드가 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 구조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구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값을 넣어요. 밸류 값을 넣어서 뭘 만들죠. 그럼 우리도 보죠. 우리도 여기서 값을 넣어서의 값을 넣어요. 그런데 요거랑 똑같죠. 헤더가 난널이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테일은 new 노드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테일이 없어요. 그러니 뭘 할 거냐? 테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도 앞에 코드랑 똑같이 됩니다. 밑에 코드 보시죠. 테일의 넥스트가 new 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코드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GitHub에 올린 거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되돌리면 됩니다. 템프 노드에 그렇죠? 템프 노드에 그건데 요거 여러분 템프 노드에 그건데 지금 그건 필요 없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테일에 넥스트에다가 new 노드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템프 노드에 아이고 테일을 바꾸는구나. 계속 테일만 바꾸네요. 테일은 new 노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게 되고요.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는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해서 봅시다. 요거 실행을 해서 근데 에러가 없으면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출력이 돼야 얘가 3개가 입력된 거는 그래 뭐 알겠어. 그런데 얘가 똑바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가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랭스 3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해야 돼요. 요거 잠깐 닫고 요것도 잠깐 닫을게요. 어차피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죠. 요거 잠깐 닫고요. 한번 생각해보죠. private 그럼 뭘 출력하면 될까요? 뭔가 이게
음, 대충 이런 거 출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레이 쓰면 되나요? 인트 어레이 쓰면 되나요? 그렇죠? get list 데이터 값 받아와줘 이런 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는 안 되나봐요. 그냥 어레이로 나가면 되나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while문 돌면 되죠. 템프 노드라고 합시다. 템프 노드는 헤더라고 하고, 이것도 while문 돌면 됩니다. 어떻게 돌 거냐면 템프 노드가 난 널일 때까지 돌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템프 노드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돼요. 맞죠? 여기 추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엄청 귀찮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어레이 대신에 어레이 리스트가 나가는 게 훨씬 낫겠죠. 훨씬 나을 거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컬렉션에 있으니까 어레이 리스트 쓰고, 그럼 당연히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에서도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면 돼요. 리절트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요. new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돌면서 리절트에 어펜드 한 app 어펜드 애드죠. 대문자 애드. 이거 헷갈린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 해서 누구를 리턴하냐, 리절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리절트를 리턴했으니 테스트 코드에서는 뭘 원해야 되냐면 같아야죠.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이퀄 뭐와 이거 A라고 하지 맙시다.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가 LL이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듭시다. 이거 그냥 후딱후딱 만들면 되는데, 괜히 이거 후딱후딱 만들다가 여러분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언더바 RESULT는 new 어레이 리스트. 이거 안 쓸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 쓰지 않아요. 여러분 뭐 넣고 1번 넣고 뭐 넣고 15번 넣고 똑같죠 여러분? 이거 어차피 만약에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묻는 거죠. 이거 리절트랑 LL에 있는, 안 풀었죠, 퍼블릭 get 어쩌고저쩌고 한 친구랑 결과가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런 테스트 돌리면 안 끝납니다. 언젠간 끝나겠죠.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무한 루프 돌 거예요. 이거 해보면 무한 루프 돕니다. 지금 막 에러가 잘 흐릅니다 여러분. 그죠? 에러가 잘 흐릅니다. 자, 우리 안되는 코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되게 만들어 보죠. 이게 왜 안 되나 생각해 봅시다. 일로 오세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게 없어서 그래요. 템프 노드에 넥스트는 여러분 누구여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다음을 가야죠. 그죠? 즉 다음이 누구여야 돼요? 템프 노드여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제가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러면 패스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1, 15, 30으로 들어가면 1, 15, 30으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넷 7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끌고 오면 요거죠. 어레이 리스트, 이거 임플레이먼트 인터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 이그젠플 나와 있어요. 요 이그젠플 리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MS는 레코멘드 추천하지 않을 테야. 뭘 안 해? 네가 어레이 리스트를, 클래스를 새로운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겠어. 인스테드 대신에 우리는 추천하겠어. 어떤 거를? 지네릭 타입의 리스트 T 클래스를 추천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골치 아프죠,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T는 또 어디서 나올 것이며,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나 같은 리스트인데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내리고요. 일단 여러분, 이 코드 날리고요. 이 코드 날립니다.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 방법이 탐탁지 않다. 왜? 모르겠어요. 탐탁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우리의 레퍼런스가 되어준 친구 하나를 보죠. 이 친구는 어떻게 출력을 하고 있을까요? delete, find, 뭐 없네요. 이 친구는 콘솔 로드에 출력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랑 자바스크립트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뭐 바꿀 건 없어 보이는데 요 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코드를 자바였으면 어떻게 짰을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바꿔보죠. 여러분, 자바였으면 어떻게 짰을까? 이렇게 짜겠죠. 퍼블릭에 아마 이건 없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 있을 겁니다. TOR일까? 이거겠죠. 이걸 거예요. 여러분, 인트 값 있으니까요. 그리고 get list data 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헤드 값 들고 오게 되고요. 여기 이거 next 빼먹으면, 뭔가 좀 아찔합니다. while문 돌릴 거예요. 똑같이 돌릴 겁니다. 노드는 이제 난 널일 때까지 계속 돌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리턴 할 거예요. 리턴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데이터를 리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요? 그럼 계속 이 값만 리턴하게 될걸요? 그래서 요거 하나 걸고요. 이거 알죠? yild죠. yield 하나 걸고, 이거 파이썬에서 이렇게 씁니다. 템프 노드는 템프 노드 점 넥스트를 활용해서 돌리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다 뭐야? 라고 분명히 느끼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요런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작성하면
뭐 잘 도나?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돌긴 도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테스트 코드를 짜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코드 짜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짤 건데 이제 이것도 이름을 잠깐 바꾸죠. 이거 애드라스트예요. 라스트로 들어가는 거야. 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으니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요거 팩트 그대로 들고 오고 애드라스트가 아니라요, 여기는 get data from linked list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 LL은 new 노드에 이렇게 하고요. 뭘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l.add there's no argument. 아무 argument, 아무것도 필요 없죠. 왜냐면 노드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됐죠? add last에 1, add last에 15, add last에 30을 입력한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템즈를 갖고 온다. ll.get list 데이터를 들고 오도록 합니다.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assert equal을 비교를 할 건데, 여러분 몇 개 들어갔냐면 3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템즈에 뭘 할 수 있냐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반복문을 돌면서 비교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이런 또 슬픔이 있구나.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합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16, 31이죠. 이 값이 31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int return value는 0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문제를 쓴다면 포이치를 쓸 수 있죠. int i 값 그대로 받아올 수 있고요. 어디서 받아올 수 있냐면 get list 데이터로부터 그대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return value 더하기는 i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return value냐 라고 물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별로 근데 테스트가 썩 좋지 않네요. 테스트 2개인데 하나밖에 안 돼요. 봅시다. 43 expected 31인데 46이래요. 아, 맞네. 죄송해요. 40 덧셈 못했다. 46 미안해요. 46. 그러면 여러분 아마 테스트는 통과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너무 이 테스트 별로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테스트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35분째인데 요까지 해보죠. 요까지 고친 거라고는 개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저희가 고친 거 헤드 테일 넣고 요거 요 부분 했던 거 뭐라고 해야 되죠? 요 부분을 조금 수정을 받고 이 부분 이뉴머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오는 방법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렸어요. 하지만 요거를 써서 얻는 이득이 지금 당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뉴머레이터를 써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나,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떡하지?
그만두고, 이거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요거 하시고 좀 쉬었다가 네, 여유 되실 때 계속 한번 계속 만들어 보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